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동안 좀 바빠서 미루고 미루었던 이제 돌몬 후드코트 패턴 만드는 과정을 살짝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디자인이냐면, 네, 앞판하고 모자 그리고 소매가 붙어 있는 패턴이에요. 이제 몸판하고 후드가 붙어 있거나 이제 몸판하고 소매가 붙어 있는 거는 자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붙어 있는 거는 사실 이번 기회에 저도 처음 해봐서 영상을 녹화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 디자인을 다 풀어낼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를 그렸을 때 이제 뭐 대략적으로 시간을 측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다 풀어볼 수는 없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모자 몸판 소매 붙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브랜드 건데, 제가 이제 패턴 제작을 하기 전에 가봤어요, 매장에.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굉장히 심플해 보이죠. 뭐 절개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하려면은 그냥 하겠는데, 이 브랜드 특징이 심플해 보이는데 패턴은 절대 심플하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서 직접 옷을 보고, 아, 역시 심플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살짝 뭔가 사이바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직접 옷을 보면은 이게 두장 소매 중에 작은 소매예요. 그리고 이쪽에 뭔가 살짝 절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절개는 아니고 어깨 쪽에 다트입니다. 소매를 붙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트. 그리고 사진상에서 볼 수는 없지만 다트가 두 개 더 있어요. 이 라펠 같이 생긴 부분, 후드를 이제 벗으면 이제 엎어지는 요 부분, 요 밑에도 다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후드 안쪽에 여기 지금 살짝 보이죠? 여기에도 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옷을 보고 다트를 웬만하면은 최소화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패턴을 조금 더 이제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패턴을 뜨다 보니까 그 다트 하나하나를 생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이번 패턴 제작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제 공부가 될 것 같은 부분이라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패턴을 여러 개 뜨고 있는데 공부될 만한 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녹화하고 편집할 시간이 없다 보니 너무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준비된 거는 일반적인 원형, 저는 이제 세콜레에서 사용하는 박스 원형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자, 그리고 후드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하나 그렸어요. 지금 여기서 볼 거는 뭐가 패턴이 이쁘고 안 이쁘고 그걸 볼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원형 넥라인이고, 그리고 모자가 달리면은 넥라인을 좀 파야겠죠. 안 그러면은 이제 턱 부분에 걸리니까 모자가. 그래서 이 후드에 맞게 넥라인을 판 형태입니다. 이제 앞판하고 소매랑 이 모자를 붙일 거예요. 근데 뒷판은 여기 왜 있냐면, 뒷판하고 지금 그 저 디자인 자체가 뒷판하고 앞판하고 붙는 과정에서 여기에 조그만 다트가 하나 생깁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패턴이 전개가 될 거냐면, 이쪽에 다트가 하나 생기고, 후드 쪽에도 다트가 하나 생기고, 이쪽에도 다트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다트가 총 3개가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봉제할 때 아마 굉장히 좀 까다로운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전개를 하기 전에 패턴을 하나 카피를 해주세요. 실수하면은 돌이키기 힘드니까 하나 카피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단추 같은 건 없는데 랜단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랜단이 있어야지. 지금 후드 쓴 모습 완전 완벽하게 쓰진 않았는데, 요 볼륨이 뒤통수에 갖다 붙는다 하면은 이제 모자가 앞에까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도 랜단이 있는 겁니다. 최소 한 5, 6cm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밑단은 저는 뭐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모양을 좀 갖춰야 되니까 밑에는 살짝 4cm만 빼고 위에를 5cm를 줬습니다. 여기 5cm를 줬고요. 그러면은 모자도 덩달아 여기 5cm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가이드선에 불과합니다. 이걸 붙이기 위한 가이드선.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는 최대한 살짝만 빼줄게요. 여기서 수직으로 그은 다음에 1cm만 빼주는 걸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양만 만들어주고, 다시 후드 끝에서 밑에까지 그어주고, 이제 필요 없는 선들 다 지워주면은 이제 새로운 후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앞중심 표시 하나 딱 해주면, 후드 모양이 좀 어색하지만 아무튼 서로 이어 붙일 준비는 됐어요. 그 소매 같은 경우는 이게 돌먼 소매 같은 형태인데, 소매를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할 수도 있는데, 몸판에서 키우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실제 패턴 뜰 때는 제가 이걸 붙여서 했어요. 왜냐면은 소매 각도를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돌먼 소매, 이제 기모노 소매 같은 경우에는 몸판에서 바로 키워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뒷판하고 먼저 붙여볼게요. 뒷판하고 붙일 건데 헷갈리지 않게 앞판은 초록색, 뒷판은 빨간색 해보고, 이제 어깨점에서 이렇게 붙여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은 뭐 상관은 없어요. 이게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옆에 다트가 안 생기겠죠.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소매를 키웠어요. 제가 지금 어깨가 좀 오버사이즈로 돼 있다 보니까 어깨가 좀 이미 나가 있습니다. 1.5cm. 참고로 뭐 덩달아 몸판이 크니까 소매는 여기가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작아져서 좀 뾰족한 형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소매만 봤을 때는 이게 뾰족하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몸판이 여기 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1.5cm. 그래서 여기에서 소매를 키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커지겠죠. 너무 갑자기 확 튀어나오네. 그러면은 다시 옆으로 밀어서 기모노 소매를 그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키울 거예요. 근데 아까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서 이렇게 붙여놓고 쭉 키우면은 이제 소매가 이제 완전 평면적인 소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옆에 다트가 안 생길 거예요. 다트가 생겼다는 건 뭐냐면은 어깨점에서 각도를 기울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붙였을 때 여기가 공간이 생기는 다트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다트 크기가 실제로 봤을 때 크진 않았는데, 약간이라도 다트 값을 줬다는 거는 소매가 너무 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조금은 내려줬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정확히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요. 하도 오래전이라서 벌써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안 되나? 3주 된 것 같은데, 여기서 한 앞은 5cm 내리고 뒤에는 한 3cm 정도 내려서 소매 각도에 기울기를 줬습니다. 여기는 지금 꺾인 거예요. 어깨점은 어깨 이제 변은 그대로 뒀고 소매 쪽만 내려줬습니다. 그럼 편의상 일단 밑에도 하나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그 사진 속 옷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건 아니고, 몸판, 앞판하고 모자, 그리고 소매를 붙이는 그런 과정을 살짝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일단 구색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앞판은 초록색, 뒷판은 빨간색. 이제 아마 패턴을 그리면 대략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가 나올 건데, 얘를 엎어서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근데 저것 같은 경우는 나그랑이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딱 끊으면 되거든요. 근데 뒷판 다 움직이면은 좀, 맞아, 뒷판이 다 움직이면은 어지러우니까 저 디자인처럼 살짝 끊어 볼게요. 여기에서 한 5cm 정도 갔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갔나? 한 4.5 정도? 이렇게 가서 얘를 잘라 줄게요. 이런 식으로 탁 잘라주면은 얘는 뒷판, 얘는 그 나그랑 소매가 됩니다. 지금 앞에는 절개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뭔가 절개가 하나 있는데, 뒤에서 보면은 여기 나그랑선 하나 보이죠. 여기 조그맣게 다트 튀어나와 올라오는 거 보이고, 그 선이, 나그랑선이 이렇게 와서 지금 품이 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소매, 뒷소매를 붙여보면은 여기 다트 값이 생겼죠. 지금 1.5 정도인데, 사실 이 정도면은 더 소매 각도를 기울여도 괜찮아요. 뭐 2cm 정도 들어가는 것도 무난하고.
근데 지금은 일단 이 상태로 냅둬 보겠습니다. 이게 모자를 붙이는 과정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자를 붙이면서 또 조절 한번 해볼게요. 모자를 이제 붙일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앞중심이죠. 지금 여기 앞중심이고 얘는 여기가 앞중심이고, 지금은 모자는 그냥 흰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자를 붙이려고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딱 붙이려고 봤더니 지금 팔하고 겹치죠. 지금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패턴이 안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간을 딱 주고 해버리면은 모자가 갑자기 앞으로 확 휘어버리죠. 그리고 이만큼의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불필요한 여유 공간이죠. 지금 거의 5cm가 나와요. 이 상태로 옷을 만들어도 괜찮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루엣의 형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너무 확 이제 모자가 이제 쏟아져 내려오죠. 그리고 요 라인을 보면은 그렇게 확 꺾여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는 거는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 앞에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몸판하고 후드랑 붙어 있는 그런 핸드메이드 코트가 이제 꽤 자주 보이죠.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자를 뒤로 다시 올렸다가 붙여봐야겠죠.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한 형태가 나오도록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붙이면은 한 요정도에서 더 내려가는 정도? 한 요정도? 한 요정도에요. 요정도. 완전 앞이 안 기울일 순 없고 약간 기우는 정도? 한 요정도? 요정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자처럼 붙이려고 하다 보니 지금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는데,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형태를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지금 걸리는 부분이 여기죠. 그리고 이쪽 부분, 둘 중에 하나를 깎아주면 되는 거예요. 둘 다 깎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일단 한번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연목을 이제 침범하지 않는 쪽에서 한 요정도? 요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지금 기울이는 정도가 더 아직 좀 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기울어지는 정도도 심하기 때문에 연목도 좀 더 파고, 연목을 아까 원형에서 지금 2cm 들어갔는데 한 1.5씩 더 파줄게요. 여기 1.5 더 파주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근데 이 넥라인은 필요 없어요. 한 판에 이어버릴 거니까. 그리고 뒷 넥라인은 나그랑선이기 때문에 이제 뒷판하고 여기만 딱 치고 끝낼 게 아니라 뒷판하고도 다듬어 줘야겠죠. 원래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깎아주고, 그리고 지금 넥라인이 원래 길이가 맞아야 되는데 또 한 판으로 이어버릴 거라 이제 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조절을 해주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뒤로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뒤로 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보내고 싶어요, 뒤로. 게다가 지금 이 겹쳐진 부분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 실제 옷을 봤을 때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절개가 있어요. 밴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밴드가 한 이런 식으로, 좀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밴드가 있더라고요. 이게 요거를 따면은 가능한 거죠. 재단이 여기 따버리면 돼요. 이걸. 그래서 일단 절개를 주겠다라는 선만 냅둬놓고, 그리고 시접 분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더 떨어져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5.5 정도 되는데 절개를 좀 더 이동을 더 해볼게요. 한 1.5 정도 더 몸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거 잘라낸 분량은 몸판으로 가야겠죠. 이 잘라낸 분량은 다시 몸판으로 붙여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몸판이 좀 커지고 소매 쪽이 작아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밴드를 따고 나서 재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여기에도 다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다트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밴드가 두 개예요. 저 옷이 하나는 후드에 들어가는 밴드가 있고, 하나는 넥라인에 물리는, 그러니까 후드를 벗었을 때 후드가 뒤로 완전 확 넘어가지 않게 받쳐주는 그런 스탠드 카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라가 밴드보다는 커야지 딱 밴드를 가려주기 때문에 여기다 다트를 넣어가지고 카라를 한 여기쯤에 물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트 넣어주면 여기에 지금 아무튼 빈 공간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한 판으로 메어버리면은 여기 분량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분량인데 이거를 또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후드 밴드를 따로 분리를 해주고, 불필요한 선들 다 없애버리고, 또 후드 밴드의 모양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임의로 그은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하는 모양대로 그어주시면 되고, 재단이 가능한 높이, 지금 소매 붙이면서 높이가 나왔죠 여기. 그거는 이제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여기 뾰족한데 조금 다듬어 줄게요.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 여기에도 다트가 있다고 했었죠. 다트가 왜 있을까요? 후드 쪽에는 지금 요 넥라인이 몸판하고 길이를 맞춰보면은, 몸판은 아까 좀 더 팠잖아요. 근데 넥라인은 안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더 키우다 보면은 후드의 형태가 네모네모해질 건데, 네모네모한 형태의 후드를 쓰면은 이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무튼 일단 키워놓고, 후드를 키워놓고 지금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앞판, 뒷판, 넥라인 2cm가 부족한데, 후드를 2cm를 이렇게 키워서 2cm를 키워서, 뒤통수가 또 너무 커지면은 뾰족 좀 볼록해지니까 뒤통수 좀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후드가 조금 네모내졌죠. 밴드는 제가 다트 MP 하면서 다시 따볼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런 형태.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네모네모하니까 이제 몸에 감기는 후드를 만들려면 여기에 다트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보통 이제 연목점을 많이 넣죠. 연목이 제일 볼록하니까. 그 다트를 넣어줄 때 후드를 더 키우게 되는 거예요. 후드를 더 키우고 또 다트를 주면은 모자가 어떻게 될까? 좀 더 입체적인 형태의 모자가 되겠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딱 따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다만 납작한 옷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껴지는 게 굉장히 오버사이즈예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남자 M 사이즈를 입는데 제가 입어도 옷이 커요. 물론 이런 소매 기장면에서는 좀 짧을 수 있겠는데 품에서는 전혀 작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다트를 넣어서 옷을 입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아무튼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려줍니다. 지금 제가 1.5를 더 키웠어요. 그거는 뭐냐, 다트값 1.5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다듬어 주고, 그리고 후드 같은 경우가 이 높이도 나와야 되는데 이 폭도 나와야 돼요. 지금 높이가 37 정도 나오는데 저는 1cm를 더 키워 줄게요. 38 정도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요 폭은 32.7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앞중심 쪽을 다듬으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정도만 나와도 괜찮아요. 여기 뭐 패딩 같은 거 아니고서는. 근데 지금 봤을 때 앞으로 많이 휘죠. 근데 저는 앞으로 많이 휘는 게 싫어요. 아무튼 지금 이 옷도 많이 휘진 않아요. 이 부분에서 살짝 휘긴 하는데 많이 휘는 건 아니라서 앞중심 쪽을 날려버릴 거예요. 완전 날리는 건 좀 힘들고 한 요 정도? 근데 요 정도를 날리려고 하다 보니
날아가는 분량이 얼마죠? 얼굴 쪽인데 지금 거의 4cm가 날아가요. 4cm 딱 날렸다 치면은 지금 28.5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후드를 딱 썼을 때 뭔가 모양이 좀 이상하겠죠. 얼굴이 좀 써지다만 그런 후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뺄 수는 없고, 그러면 좀 뒤로 빼야겠죠. 그럼 제가 2cm를 만약에 뒤로 넓히고 싶다, 그러면은 후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 다트가 1.5가 있어요. 다트 1.5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넥라인 1.5로 줄였다 치면, 다트가 없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는 여기가 지금 너무 볼록하다는 거예요.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깎는다 치면은 또 여기 위가 볼록해지고, 그래서 다트를 주면서 뒤에 라인을 또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트를 없이도 모자는 만들 수 있는데 형태가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처음에 옷을 보고 뭐 저런 장치들이 너무 많이 있을까, 이렇게 박시한 옷인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이고, 패턴을 막 떠보다 보니 이 형태들이 좀 이렇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 다트를 다 빼버렸더니. 그래서 이제 눈에 익은 형태로 움직이다 보면 저렇게 다트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런 거 하나하나를 다 디자이너가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패턴사가 충분히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 하면서 좀 많이 배우긴 하죠. 맨날 보던 옷들만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대략 한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런 느낌. 그러면 이제 후드 높이, 너비 다시 한번 볼게요. 높이 38, 너비 30.5, 이 정도면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옆목에 넣었던 다트 1.5, 다트 1.5를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밴드는 뭐 MP 해가지고 다트를 없앨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후드 쪽에는 다트가 남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다트가 좀 너무 긴 것 같다. 밴드를 조금 내리고, 밴드 커봐야 보기 싫으니까 다트도 조금 짧게 해줄게요.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다트가 후드 쪽에 보이는 다트의 길이가 5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딱 5cm 나오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앞이 좀 완만하죠. 뭐 기호에 따라서 여기를 더 완만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 라인을 다 이어갖고 여기를 더 채워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패턴 뜨는 사람 마음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래도 나는 좀 휘는 것도 괜찮아 하는 사람은 더 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밴드를 따볼게요. 밴드 따기 전에 다트 한번 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어깨 쪽 다트 하나 생겼죠. 그리고 후드 쪽 다트 생겼고, 여기는 다트가 없네. 그러면은 여기 다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지금 7cm 나오는데 7cm 지점에서 보통 다트가 이제 BP점을 향하게 되죠. 근데 이 오버사이즈 코트 다트의 역할은 옷을 단순히 입체적으로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장치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스탠드 카라가 있다는 거예요. 스탠드 카라는 후드 밴드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다트의 형태가 옆목에서부터 이렇게 오겠지만 다트의 방향은 어떻게 됐나? 다트의 방향은 이 꺾임선 보이죠? 꺾임선 안쪽에 감춰줄 거예요. 지금 옷이 거의 허리 쪽, 이렇게 허리 쪽에서 옆목점을 향하는데 거의 스탠드를 딱 지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살짝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 스탠드 바로 위쪽을 지나간 꺾임선 쪽하고 비슷해지도록 이런 식으로 다트의 방향이 형성이 됩니다. 너무 붙어버리면은 이제 이게 제껴졌을 때 다트가 보이게 되니까 좀 짧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요 분량은 이제 여기는 뭐 다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없어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게 딱 꺾이는 부분 좀 어색하니까, 아이고,
여기 살짝 좀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해주고, 이거는 꺾임선이니까 사실 뭐 이런 옷의 꺾임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안에 어떤 심질이 될 것도 아니고, 게다가 핸드메이드 옷이기 때문에 뭐 수축 테이프 같은 거 될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후드의 밴드는 여기까지 오는 거고, 아까 말했던 스탠드 카라는 여기서 한 2cm에서 2.5 정도 더 내려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옷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너치를 찍자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너치가 가까이 찍힐 거예요. 위에 건 밴드, 밑에 건 카라. 그러면 이제 밴드를 한번 분리를 해 볼게요. 여기에서 밴드를 분리를 하려고 보면은 불필요한 선들이 많죠. 이제 밴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골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 붕 뜨는 공간 있죠? 다트 때문에 생기는 공간, 여기 MP 해주면 되고, 라인은 다듬어 주면 됩니다. 길이를 무조건 1대1로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지금 여기서 약간 좀 휘어 있죠? 여기 뾰족하게, 여기 뾰족한 부분 이렇게 살짝 쳐가지고 후드 쪽에 약간 여유를 줘도 되고, 근데 그거는 재량껏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봤자 1mm, 2mm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 지금 연목이죠. 그러면은 여기 밑에가 이렇게 없어져 있겠죠.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구멍 뻥 뚫려 있을 거예요. 다트가 하나, 둘, 세 개가 됐죠. 패턴이 지금 이런 형태인데 뭐 아무런 필요 없는 거 이제 지워버리고, 뭐 스탠드 카라, 사실 스탠드 카라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 형태의 이제 실루엣을 나타내는 데는 중요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진 않고, 자, 이렇게 모자, 앞판, 그리고 소매가 붙어있는 패턴이 완성이 됐는데요. 소매 각도 같은 부분에도 영향을 받고, 지금 여기서 얘를 더 내리면은 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소매를 내리면은 얘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차렷한 옷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후드가 조금 더 수정이 돼야 되고, 반대로 앞으로 기울어진 후드를 뒤로 제끼다 보면은 또 여기에 간섭을 받기 때문에 또 소매 쪽에 수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옷 자체가 넥라인이 엄청 많이 파이지도 않고, 아니 어쩌면 많이 파였는데 여기가 두껍게 돼 있다 보니 그렇게 못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뒷판은 이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지금 요 사진에서 봤던,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요 부분은 요런 식으로 절개를 해서 여기에 볼륨을 주다 보니까 여기가 무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옷이더라고요. 그리고 모자가 이제 가운데 크라운이 없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스타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인 것 같고, 뭐 그 외 안에 사양들이 또 좀 다른 게 있긴 있어요. 뭐 안감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양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게 핸드메이드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 본 것 중에도 이게 좀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또 정리를 해서 한번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